V? V 좋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연고대 편입 전문 블리스 편입의 핫쌤입니다. 오늘은 연대 상경계열의 전설적인 학생분을 모셨는데요. 무려 연고대 상경계열 편입에 100일 만에 합격하신 정은지 씨를 모셨습니다. 사실 이게 100일 만에 합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어떻게 100일 만에 합격하실 수 있었는지 제가 좀 이렇게 심층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은지 씨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편입 다시 할게요.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0일 만에 편입에 합격한 정은지라고 합니다. 백 100일 만에 무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편입을 합격했는데요. 이게 진짜 100일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혹시 언제부터 연대 상경계열 편입을 준비했었죠? 저는 정확히 9월 6일에서 7일 정도에 시작을 해서 이제 12월까지 총 100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9월, 10월, 11월? 한 100일? 100일 조금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100일쯤 남았을 때 학생분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100일 만에 합격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 제가 보통 이렇게 답변을 드리거든요. 합격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근데 정말 죽을 만큼 해야 되고 모든 학생들이 가능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말을 듣고도 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학생들은 많지는 않아요. 이제 은지 씨는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은지 씨가 어떻게 100일 만에 연대 상경계열 편입을 도전하게 되었고 어떻게 합격까지 할 수 있었는지 제가 상세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니까 학벌이라도 조금 더 높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편입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편입은 경제수학과 통계학을 모아서 좀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또 경쟁률도 낮고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로 이제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을 도전을 한 건 이해를 해요. 사실 사람이 내가 실패하려고 도전을 하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100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뒤늦게 편입 전형을 알고 준비를 하게 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본인이 100일 만에 합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학부생의 그 계량경제학 수업보다 편입 시험이 훨씬 쉬웠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연세대학교 이제 편입은 통계학의 변별력이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통계학 베이스가 있고 자신이 있으니까 100일 만에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계량 경제학이 네.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 시험보다 더 어려웠네요. 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은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편입 시험을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셨나요? 확실히 학교 공부보다 편입 시험이 좀 수월했던 게, 저희 학교 공부에서 이제 A표를 받으려면은 학기 중 내내 도서관에서 살아야 하는데 차라리 그 공부보다는 편입 시험이 더 쉽고, 그리고 3개월 도서관에서 공부할 바에는 편입을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학교 수업이 훨씬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하는 연대 상경계열 편입 난이도는 3학년 전공 공부보다 수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본인은 어느 정도 이 시험을 도전할 때 베이스가 있으셨겠네요. 네. 경제 수학이나 통계학을 수업을 학교에서 들은 상황이었어요? 네, 저는 경제 수학과 통계학을 들었는데 사실 경제 수학을 들은 지는 2년이 넘어서 내용을 다 까먹었고, 그리고 통계학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해서 통계학 베이스가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연대 상경계열 편입 시험을 치기 직전에 본인의 실력이 100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연대 상경계열 편입을 도전할 때의 본인의 실력은 몇 정도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 정도. 30? 베이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베이스만 있었을 뿐이지 관련해서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없었어요. 경제 수학 같은 것도 제가 서양 대수학을 제대로 공부해본 것도 처음이고, 삼각함수 이런 것들, 좀 생소한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학원을 다니면서 되게 많이 제 실력이 점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그 100일 만에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자면, 100일의 여정이 사실은 정말 알차고 꽉꽉 차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남들은 1년 준비하는 거를 본인은 100일 만에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을 하셨어요?
저 하루에 10시간 했습니다. 매일매일 10시간. 네, 매일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쉬었어요. 제가 몸이 좀 힘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쉰 거를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10시간을 공부를 했다. 사실 이 정도 하셔야지 100일 만에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한 100일 정도 한다고 치면은 1000시간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연대 상경계열 편입이 사실은 1000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시험 전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수업만 하더라도 사실 한 300시간 정도 되니까 300시간 정도 수업을 듣고 700시간 정도 자습을 하거나 아니면 복습을 하거나 과제를 하거나 하면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업을 1주차부터 46주차까지 다 들으셨죠? 네. 100일 만에. 네. 사실은 1주차부터 46주차라면 사실은 46주에 걸쳐서 듣는 수업인데 네. 100일 만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과목씩 들으신 거예요? 하루에 한 강씩? 아니요, 하루에 네. 평균적으로 2강씩 들었어요. 내용이 쉬우면 3강 들을 때도 있었고, 저는 항상 1.5배속으로 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절대 네. 강의를 계속해서 듣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저는 이제 2배속이나 1.5배속을 안 하면은 그걸 못 끝낼 것 같아가지고 많이 급해서 빨리 들었어요. 1.5배속으로 강의를 돌려서 수업을 들으셨군요. 네.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쉬었다고 하셨는데 공부가 굉장히 제 생각은 외로웠을 것 같아요. 외롭고 힘들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아니면 쉬는 날은 뭘 하셨는지. 중간중간 또 외로움이 한두 번씩 찾아오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평강을 들러 학원에 갔어요. 다른 수험생들과 교류도 하고 모르는 문제도 주고받고 이러면서 다시 으쌰으쌰 하게 되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직접적으로 여쭤볼 수 있고 또 바로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또 만날 수 있다는 점. 이게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모르는 분야도 많고 선생님들께 질문 드리기 너무 쉬운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현강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너네는 이거 어떻게 풀었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토론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황 친구들한테 많이 친해지셨나 보네요. 네, 현강 친구들이랑도 많이 친해지고 네. 실제로 시험 끝나고도 연락을 조금씩 했었습니다. 사실 연대 상경계열 편입이라는 것 자체가 전국에 친학생이 100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나눌 만한 같은 수험생 동료들,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혹시 그러면은 연대 상경계열 편입을 내가 100일 만에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왜 블리스를 본인의 파트너로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 후기를 읽어봤는데 블리스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또 합격률이 독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독보적이니까 한번 믿고 해보자라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보면은 46주차에 나눠서 어떤 과목을 배웠는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매주차 과제도 있었어가지고 이런 정보는 좀 좋아서 블리스를 가게 됐습니다. 혹시 왜 블리스 홍보 대사가 되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사실 되게 은지 씨의 합격 수기를 되게 인상 깊게 읽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한테 너무 저에 대해서 잘 적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합격 수기를 보면은 블리스가 없었다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없었을 거다 적어주셨더라고요. 혹시 근데 그 이유가 있나요? 블리스 편입 덕분에 시간을 많이 아끼고 오롯이 공부에만 몰두를 할 수 있었어요. 편입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00일도 빠듯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혼자서 시험 준비 계획부터 세우고 했으면 일주일 정도는 시간 낭비를 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상한 길로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학원에서 정해둔 최적의 커리큘럼을 차근차근 밟다 보니까 저는 시행착오 없이 따라오긴 했고 또 이제 제가 중간중간 계획을 다시 재정립할 때 샌들에게 항상 여쭤보곤 했어요. 선생님들이 이 플랜 A보다는 플랜 B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시간을 많이 아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블리스 과외를 수강을 한 게 상경계열 편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매우 큰 효율을 주셨단 말씀이시죠? 네. 절대 저희가 적어드린 거 아닙니다. 저희가 적어드린 거 아니고 정말 감사합니다. 100일의 여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좀 거시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본인의 그 100일의 여정이 있었을 때 그거를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분기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3개의 분기로 나눠서 첫 번째 분기에는 개념을 다지고 두 번째 분기에는 개념을 다 회독하고 마지막 분기에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나오는데요. 9월부터 이제 10월 중순에서 10월 말까지는 블리스 강의 들으면서 개념을 1회독했고 또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는
영어 원서들이나 선생님께서 주시는 자료들로 2회독, 3회독, 4회독 정도를 공부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출문제를 또 분석하고 블리스 모의고사를 풀고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했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스케줄이네요. 한 달 반 동안 개념 1회독을 하셨다고요? 네. 1년치 준비된 수업을 1년 동안 공부하라고 드린 커리큘럼인데 이걸 한 달 반 만에 1회독을 하셨다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100일의 전설이라고 NCC 100일로 합격할 수 있냐는 학생들의 문의가 오면 NCC 인터뷰 영상을 보라고 해야겠어요. 네. 이렇게 하셔야 100일 만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의를 수강을 하셨잖아요. 강의 수강을 하고 자습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을 텐데 강의 수강하고 자습하고 강의 수강하고 자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뭐 강의 수강만 이렇게 하루 종일 하고 그 다음 날은 독학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나요? 초반에는 강의를 3개씩 듣고 하다 보니까 복습할 시간이 모자라서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는 하루에 강의를 두 강씩 들으면서 복습이 다 완전히 끝난 후에 넘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기간은 하루에 두 강씩 듣고 복습은 한 2-3시간씩 하고 빨리 넘어갔던 것 같아요. 복습할 시간도 솔직히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100일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100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급하게 진도를 빼기 위해서 강의를 이제 우선적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금방 휘발리잖아요.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이제 강의를 듣고 들은 강의를 완전히 스스로 혼자서 조금 씹어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복습을 하고 강의 듣고 복습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맞는 공부 방법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진도를 빼야 된다라는 압박에 강의만 듣다 보면은 사실은 남는 게 없잖아요. 강의 6, 복습 4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100일이라는 조건에 있어서 조금 특수한 경우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본인은 원래 강의 6, 복습 4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일이어도 좀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강의를 하나 들으면 무조건 이제 그 시간의 2배까지는 투자를 해서 다시 복습을 하곤 하는데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빨리 강의를 다 들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복습은 어느 정도 됐다 하면 또 점프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복습을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강의와 복습의 비율 자체는 뭐 강의 1, 복습 2 이런 식이 네. 적합하다는 생각이신 네. 거죠? 시간이 많다면 사실은 이런 식의 수강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긴 해요. 강의를 듣고 나서 본인이 이론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또 문제를 풀어보거나 과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론 정리와 문제풀이 이 비율은 어느 정도 있어요? 경제, 수학, 통계학 나눠서 설명해 주실게요. 이론 정리랑 문제풀이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론 정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 3개월이었지만 2개월 이상은 이론 정리를 하는데 힘을 쏟았고 개념을 더 단단히 하니까 문제풀이는 자동으로 따라오더라고요. 이론 정리는 한 7에서 8 정도. 이론 정리를 80%, 문제풀이를 20%. 네. 굉장히 이론 정리에 힘을 쓰셨네요. 네, 경제 수업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를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보통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제 수학은 한 이론 정리 6 정도 했고 통계학은 이제 이론 정리가 거의 다인 것 같아서 7, 8 정도.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게 굉장히 맞는 방식의 공부 방법인 게 아무래도 경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통계학보다는 조금 더 많은 문제 유형을 다뤄보고 문제풀이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한다면 통계학은 좀 더 본질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 위주로 그리고 증명 위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연대상경계를 편입 기조에는 저도 맞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2023년 2월에 정은지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남은 시간은 120일입니다. 저희는 이제 은치 씨의 이 업적을 100일 런이라고 부르는데 이 100일 런 준비를 했을 때는 어떤 시행착오들이 앞에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타임머신을 타고 작년으로 돌아갔어요. 공부 내용은 다 잊었고 근데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만 기억이 나요. 그럼 어떻게 다시 준비를 해보시겠어요? 저는 돌아가면 제가 있던 대로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블리스 커리를 등록하고 이제 그걸 밟으면서 준비할 것 같아요. 저는 공부하면서도 이제 내가 100일 안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어떤 방향이 가장 효율적일까를 항상 고민했어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아는 부분은 넘어가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계속 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학생들이랑 상담할 수도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의 차이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내가 공부하는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민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냥 내가 이 강의를 들었고 문제를 풀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둬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은지 씨처럼 공부를 능동적으로
내 공부 방법이 맞나? 내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끊임없이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100일 전, 시험 전으로 돌아갔을 때도 지금과 똑같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없거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통으로 준비를 할 수 없는 학생들, 좀 뒤늦게 연대 상경계열 편입을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며칠 전에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약간의 은지 씨처럼 동일계고 베이스가 있는 학생과 베이스가 없는 학생 이렇게 나눠서 조금 설명을 합니다. 저처럼 동일계이고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100일 정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비동일계 같은 학생 경우에도 플러스 2개월 정도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동일계와 비동일계가 사실은 플러스 2달 정도만 더 잡으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게 사실 블리스 평일 강의를 수강하면은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수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노베이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계든 비동일계든 상관없이 크게 무리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100일 여정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 합격생으로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질적인 이야기지만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수업은 개념 자체로도 어려워서 응용이 되게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응용 문제가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개념을 3, 4회로 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대학 수학 개념 자체가 그냥 원래 주어진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응용돼서 추가로 뭔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주어진 것만 확실하게 씹어먹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의 난이도는 어때요? 이제 연세대라는 리워드가 있잖아요. 좋은 리워드가. 근데 그 리워드에 대해서 도전하는 난이도가 어떤지 매년 난이도가 너무 상이해서 어려울 때는 정말 동일계 사람들도 많이 어렵고 쉬울 때는 대학교 1, 2학년생도 준비하면 붙을 수 있는 정도? 대학교 1, 2학년 근데 어려웠을 때는 예를 들어 18년도나 아니면 다분형 정도부터 나왔던 해에는 대학교 3학년 학부생도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가끔씩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능이랑은 좀 달라요. 수능도 불수능, 물수능 이런 게 있지만 편입 같은 경우에는 수능보다는 조금 더 어떤 동일한 기조로 시험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좀 더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정말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정말 여기 있을 때도 있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어렵게 나오더라도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잖아요. 내가 어려운 문제들은 다른 학생들도 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공부를 하셨던 것만 충분히 녹여내면 결국 연대 상경계열 편입은 지원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잊지 말고 시험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인데요. 블리스에서 가장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었던 점 있나요 혹시? 과장이 아니라 학원에서 하는 모든 게 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한 명 한 명 케어를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그걸 느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또 수업도 너무 질이 좋아가지고 대학교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것보다 저는 강의력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베이스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오실 정도로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주셔서 열심히만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합격수기에 적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 중 한 분이 네. 대학 교수님보다 강의력이 좋았다는 얘기 듣고 싱글벙글하면서 저한테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네. 봤냐면서.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만하시라고. 네, 정말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 공부라는 게 근데 선생님이 하는 거는 보조적인 역할이고 80% 이상 항상 자기 자신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약한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다행인데 저는 이 은지 씨가 이뤄낸 모든 결과들이 은지 씨가 잘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 준비생분들에게 저희 블리스를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저는 빚을 내서라도 들으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간인데 돈이 아깝다고 1년 늦게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 시간이 더 아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원 등록하면은 쌤들이 다 알아서 해주셔서 열심히만 하면은 되게 좋다 저는 추천을 드리고 합격을 하면은 합격한 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후 관리도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합격자 파티도 초대해주셔서 다른 수험생들과 이제 다른 합격자분들과의 자리도 만들어서 친해질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시고 또 이제 학교를 입학해서도 선생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주시고 또 족보도 보여주시고 이런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편입한 학생들이 사실 학교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합격하신 분들끼리 뭐 서로 조금 친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들도 마련을 해드리고 합격자 파티라든지 혹은 기존의 편입으로 합격한 학생들 선배들과 이렇게 조금 친해지실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해드리고 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언제든지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을 준비하려는 학생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한다면? 수학은 공부하면서 내가 힘들었던 만큼 성적이 오르는 정직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가 터질 듯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한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 수험생활을 하면서 멘탈이 약해질 때가 오는데 이럴 때는 선생님들께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거나 혹은 이제 저는 이럴 때 운동을 하면서 극복을 했는데요. 저도 이번 수험생활을 하면서 더 단단해진 것 같고 불안한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하지만 그 불안함을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더 공부에 치중하도록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00일 만에 합격하신 율리스의 전설 은지 씨의 인터뷰를 오늘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에 관심이 있어서 무료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번호로 저한테 상담 문의를 주시면 제가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컨설팅 전에 사실 저희 유튜브에 있는 다른 영상인 편입 설명회 영상이 있어요. 상경계 편입 설명회 영상을 보고 상담 요청을 주시면 더 유익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경계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V? V 좋아요. 네.